픽업 트럭. 원래 태생이 트럭은 아니었지만 승용차 베이스를 트럭같이 만들고 높지 않은. 픽업에 뒤에 실어 놓으면 완전 차단되니까 자유로움, 와일드함. 일부러 가려고 하니까 누가 짐을 봐야 되잖아. 근데 SUV가 비싸고 세금도 비싸. 싸게 SUV 라이프를 즐겨보고 싶어. 내가 이 차를 살 때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픽업 트럭이 필요하냐 물어보면 레저와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하다. 네. 그만큼 막 시선끌기 좋은 차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차종 자체가 다양화되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천으로 캠핑을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타는 차는 렉스턴 스포츠 카니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장이 가장 긴 픽업 트럭인데요. 우리 황 대표님은 뒷좌석에 타시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계속 투덜거리셨는데 멀미가 나요. 프레임 차량이 이제 특성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아니 이 차는 진짜 그 아까 제가 그쪽에 앉았을 때는 네. 느꼈지만 그 뒤 타이어에 어떤 휠 밸런스라든지 그런 게 좀 잘못됐는지 계속 덜덜덜덜덜 이 차의 문제 좀 같아요. 저도 프레임 차량 많이 타봤는데 뭐 괜찮아요, 빨리만 안 가면. 근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승차라서 그동안 여러 사람이 거칠게 몰다 보니까 차에 조금 이상이 생긴 것 같긴 해요. 근데 뒤에 앉아가니까 좀 떨리고 휠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뒤에서 소음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하진 않아요. 등받이 각도도 이제 좀 불편하시고, 물론 많이 예상용에서 많이 개선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차는 2열 시트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근데 F150 같은 차들도 뒷좌석은 역시 꽤 고추 서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안락함을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죠. 그렇죠. 네. 포드에서 나오는 무슨 F 시리즈 트럭 같은 경우에 차의 인테리어는 피아노 블랙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플하고 좀 트럭 같은 느낌이 나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승용차 같이 보이려고 하고 크롬 같은 거를 사용한 게 난 오히려 좀 거슬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 베이스로 만든 픽업이 있고 픽업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디자인 컨셉은 엄밀히 말하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앞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 픽업, 그러니까 완전 승용차 같은 필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 디자인인데 실제 이 차의 컨셉은 픽업 트럭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드의 F 시리즈든 램이든 그런 픽업 트럭의 디자인 컨셉을 보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렇죠. 장갑을 낀 상태에서만 만질 수도 있으니까 스위치 같은 것도 큼직큼직하고 맞아요. 네. 버튼들도 이렇게 딱 동시에 누르지 않게 좀 띄워놓고 누르게 하고, 그죠? 이제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장식적으로 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말이 좋은데 멋있어요. 기능적인 아름다움. 미국 차에 그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카는 이제 역시 우리나라 소비자들 취향에, 이게 뭐 어차피 수출을 뭐 거의 하지 않는 차니까 뭔가 고급스러워야 되고 가격은 또 저렴해야 되고, 좋은 말로 하면 잘 타협하지고. 디자인이야, 옆에 김 대표님도 더 전문이시지만 저는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상품 기획을 해보면 디자인을 통해서 회사나 그 디자이너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디자인 랭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차는 어떤 차야? 여긴 뭘 표현했어? 넌 이거 어떤 데 쓰면 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차를 아까 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승용차야? 럭셔리야? 근데 펑션도 충실했어? 실용적이야? 이거는 고급이야. 근데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런 헤드라이너 같은 거는 고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시지가 혼란스러워. 여러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나에게 디자인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는가가 딱 안 들어오거든요.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제가 맞는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이 차가 인테리어가 렉스턴 G4 렉스턴 그거 똑같은 건가요? 네, 동일한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차의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나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G4 엑스턴은 막말로 뒤에를 그냥 깍두기처럼 잘라가지고 만든 차인데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인테리어를 G4 렉스턴이 훨씬 물량이 많으니까
거기에 쓰던 거를 이 렉스턴 칸을 위해서 또 새로 파트를 개발하거나 그럴 수는 트림을 없죠. 하기에는 회사로서는 부담이 크죠. 그래서 그냥 가져다 쓰니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럴 듭니다.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SUV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좀 더 와일드한 환경에서 쓰이는 걸 기대하는 픽업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언매치가 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컨셉에 너무너무 충실하고 몇백만 원씩 팔리는 수입 브랜드의 픽업 트럭에 들어갔을 경우에 칸의 경쟁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칸 같은 쌍용차 독점, 거의 독점 수준의 지금 4만 대 시장이라 그러면 이제 수입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이 커질 것인가, 아니면 시장 규모는 거의 일정한데 쌍용차에 마켓 시어만 줄 것인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쌍용차 자체가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아주 완숙한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유명 브랜드의 픽업 트럭에 들어왔을 때 이 쌍용차는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답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제 그 짐 실기 저희가 짐도 오늘 굉장히 많이 실었는데 크롬쇼 게이트 스타일의 그런 뒤에 그 짐 실을 때 게이트를 이렇게 내려서 뭐 앉아 있기도 하고 앉아 있어도 굉장히 편하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아요. 편리하긴 하죠. 근데 그것도 다 코스트니까, 그 가격이 상승 요인이니까. 근데 세일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게 일단은 앉아서 놀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짐 실을 때 좀 그렇죠. 무거운 짐들은 이 차체에 그냥 올리는 것보다 그렇게 나와 눕혀 있는 데다가 일단 얹은 다음에 밀어넣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경험할 때도 그 당장 무거운 짐들이 캠핑 장비들 네. 이렇게 올려서 밀어서 넣을 수 있었죠. 네, 그거 굉장히 좋던데요. 근데 아까 그 도어, 크램쉘 도어가요. 열 때 굉장히 무거운데 그게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이 칸에서.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도어가 가벼운 것도 아닌데. 꽤 무겁더라고요. 이거 케이블 연결돼 갖고 그냥 쿵 떨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디스커버리 4처럼 고급차는 그게 소위 말해 스물 열리는 식인데. 예, 부드럽게 열리는데. 댐퍼가 있죠. 예. 그래도 그건 나중에 PL이 걸릴 수도 있겠어요. 원가의 문제. 그런 거는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요? 오늘 적재 실제로 이제 저희 캠핑 장비 텐트 두 개부터 뭐 하로대부터 정말 꽤 많은 짐들을 실었는데 적재하실 때 이 적재 공간이나 역시 픽업 트럭의 장점들은 확실히 느껴보셨나요? SUV와 다른 뭐 디스커버리 4도 그런 적재 공간이 크지만 일단 짐을 실을 때 짐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짐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재밌었어요. 그죠. 거기 올라가 서서 하니까 그건 아주 특별히 재밌죠. 그리고 재밌는 것 도와줄 때요. 같아요. 네. 짐을 옆으로도 얹어주고 뒤로도 그렇죠. 얹어주고 좌우 뒤로 세 방면으로 짐을 얹어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오픈에어링 때문에 가능해요. 한 사람은 올라가서 정리하고 사방에서 짐을 얹어주니까 재밌던데요. 사람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재밌잖아. 그거 절대 SUV에서 할 수 없는 거야. 맞아요. 허리 구부리고 맨날 이렇게 해야 네, 안 되는데 되지. 이거는 딱 올라가가지고 야야야 보니까 톡톡 던지고 막.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좀 걱정이겠죠. 비나 눈 다 젖을 테니까. 근데 뭐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방수포를 위해 뒤집어 씌우고 묶고 다니고. 뭐 그렇죠. 우리 아까 비 올 때 윈도우 워셔에 뿌렸잖아요. 네. 그 우리 짐칸으로 가서 우리 짐이 다 젖었겠는데? 그랬어요 아까? 각도가 안 맞았어. 각도가 안 맞았어. 저 짐칸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도 충분하고요. 높이도 뭐 어차피 픽업 트럭이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제 디스커버리 4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좀 느낌에. 그래서 짐 싣기도 편안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MVH는 어떠세요? 이 진동이나 점수 아까 우리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황 대표님 이거 시동 걸린 거 맞아 할 만큼 차가 조용하다는 의미로 저는 들었었는데. 네, 초기 그 시동 걸 때 소음은 굉장히 억제돼 있는. 예, 그 1열에 계시면 그러실지 몰라도 이게 2열에 앉아 있으면
이게 바닥 소음과 진동이 다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엔진이 아니라 바닥 소음. 네, 그리고 엔진 쪽은 조용한 것 같아요. 미션도 괜찮고. 그러나 아까 또 조금 속도를 올리니까 이 도화 끝쪽 짐칸하고 경계 그쪽에서 풍절음이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불편할 정도로 그 소음이 좀 있었어요. 쌍용은 렉스턴 칸에 대해서 SUT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예. 그래서 이제 사륜구동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게 오프로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차다. 실제로 이제 쌍용이 시승행사도 그렇게 해서 오프로드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뒷차를 먼저 보내려고. 1톤 트럭에 양보해 주다니. 이건 칸의 자존심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SUV의 영역에 끼워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SUT라는 말이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SUV 정도면은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지만 SUT 하면은 업계의 공식 용어보다도 그냥 각 메이커별로 자기 마케팅상으로 쓰는 용어 같아요. BMW에서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데 이제 구태여 구별하자 그러면은 SUV 중에서 좀 더 트럭의 성격이 강한 프레임 바디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거칠고 이렇게 와일드한 환경에도 갈 수 있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좀 더 익스트림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상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SUV, 더구나 승용차 베이스로 한 무슨 산타페니, 소렌토니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칸은 확실히 SUT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의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대륙문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문화에서의 픽업 트럭과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한국에서 픽업 트럭이 가능할 거냐, 준중형 승용형 픽업 시장이 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실제로 짐을 내리고 다시 실으면서 얼마나 픽업 트럭이 적재성이 뛰어나고 편리한지, 아울러 칸만의 이 하차감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아재라이드 촬영을 위해서 쌍용의 캠핑장 어드벤처 쌍용에 도착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아재라이드 촬영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원래 G4 렉스턴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렉스턴 스포츠칸과 G4 렉스턴 이 두 차종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예상 외로 흘러갔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냥. 그게 왜? 그냥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아니 움직이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넓은 면이 한꺼번에 밋밋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걸 각을 주면은 그런 건 방지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차라리 여기에 유일할지를 조금 세워가지고 각을 조금 이걸 네거티브를 조금 더 주든지 뭐 아니면 이 선을 조금 내리든지. 그럼 나는 이게 이 캐릭터가 뭐 이거 뒷문에서 따라오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오지만 너무 뒤에까지 가서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길어 보이게 일부러 하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조금 일찍 끊어지면 이 강성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휠아치를 좀 나오게 해서 이 밑에 뜨라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뒤만이라도. 근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짧으니까 훨씬 닿잖아요. 캐릭터가 클레이 모델링을 이 모델을 할 때 처음에 샤프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깎아내고 깎고 하다가 너무 많이 깎은 것 같아. 뭔가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승용 스타일에. 아니 승용차들도 날카롭게 캐릭터 같은 건 특별히 이쪽에서 보는 여기서 앞쪽 팬더 있잖아요. 네. 프론트 팬더. 네. 거기 보면 불편해. 이렇게 밀어 올린 거. 네. 불편해. 뭐 조금 밑으로 살짝 앞으로 숙였어도 좋았었을 뻔했는데
저렇게 올리면서 본네트도 올렸잖아요. 다 올라간 앞을 이렇게 빵빵하게 보이는 느낌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요? 뭐 이제 엔진하고의 후드하고의 높이 700mm 이상은 띄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앞에는 올리긴 하는데 이런 후발을 손으로 갈 수 있다. 아니 그거는 거의 순서가 디자인적 결국은. 그거 없으면 너무 이 차에 이 뒤에 이 바 있잖아요. 이것도 없으면 진짜 깍두기 잘라놓은 것처럼 보일 거야.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달아놓으면 이걸 훨씬 심리적 기능으로는 훨씬 그런 기능은 안 그러면 정말 깍두기 딱 같은. 이게 기능적으로도 이거 뭐 잡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묶고. 이게 높아서요. 아까 올라가 보니까 여길 잡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잡으니까 좀 쉽게 올라가. 재미도 있고. 크럼틀 타입은 싣고 내리기도 편하고 앉아 있기도 좋고. 이게 없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난 이거는 참 뭐, 이런 픽업 트럭에서 대부분 다 있으니까 기본이죠, 기본. 픽업 따워요. 뭐 이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진짜 저 바를 넣어서 깍두기를 방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아까 옆에 진짜 저거 없는 거 보니까 정말 깍두기처럼. 조금 더 훨씬 스포티해 보이긴 해요. 상태에서 열리려면- 열심히 열어서 손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래. 무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줄 알면 뭐 잘 쓰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안 하려면 댐퍼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장도 그렇고 감성 등등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심플하죠. 이게 케이블로 해갖고 이게 얼마까지 견딜지 모르겠는데 200kg? 200kg? 이렇게. 어제 저희 3명 하면 200kg 되니까 어제 앉았잖아요. 염가를 만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쓰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확실히 짐을 싣고 내리고 할 때 굉장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집어넣는 것보다 사람이 한 명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 얹어주면 하는 게 밀고. 그렇죠. 훨씬 아까 했잖아요.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던데? 벌써 이 짐 싣는 능력에서 딱 차이가 나서. 아, 이게 형상이 이렇게 라운드로 돌아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네. 이거는 보면은 램프 들어가는 것만 빼고 이거 훨씬 넓게 써. 왜냐면 여기 이 중간 정도에서부터 그냥 왔네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부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면은 여기는 상당히 좁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SUV와 픽업에서 이렇게 승용 느낌 내려고 말기 시작하면 벌써 입구가 좁아지고 접기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똑바로 나왔네요. 똑바로 나왔네요. 픽업이. 스크럼실레 쓰면은 아, 제가 쓰는 숨쉴 때는. 디스커버리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도 그렇죠, 나눠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재밌을 수도 있죠. 네, 이거 아직 콩 안 들어오잖아. 판에 넣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재밌더라 이거. 두 번째 똑같아. 한 번만 아니 두 번 똑같아. 어쨌거나. 두 번째는 똑같이 떨어지는데 처음에 내려올 때만 아, 그 중요한 거죠. 아빠가 꺼냈는데 옆에 보면 아들이 아빠 하다가 내리고 쾅 하면 깨지는 거야 이제. 차 전폭이 다 늘어나잖아. 전폭이 늘어나죠. 그렇죠. 왜냐면 전폭이 이걸 빼고 전폭을 그렇죠, 재는데 뒤에 불편한 거는 똑같네. 이거 적재함 때문에. 뒷좌석 괜찮아. 뭘 괜찮아요? 전폭이 작아서